차크라부터는 물질의 세 상태 중에서 고요한 상태, 맑은 상태로 이제 분류가 돼요. 그래서 사뜨바의 상태로 분류가 돼서 사뜨바의 상태, 우리가 요가 명상을 통해서 지향하는 상태, 가만히 있어도 편안한 상태죠. 그 상태로 다가가기 위해서 우리가 아사나를 한다고 해요. 라자스의 움직임을 잘 깨우죠. 그래서 복부 차크라, 윗복부와 아랫복부가 물과 불로 상징이 되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그 공간이 물처럼 불처럼 잘 지켜지면 가슴 공간 안에서 바람처럼 좀 잘 휴식할 수 있게 된다고 하고, 가슴 차크라에서 그런 휴식 에너지가 잘 경험이 되면 목 차크라, 의지의 공간, 고집의 공간이었고 내 안쪽의 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나의 의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움직이는 그 힘이 더 큰 힘이 있다는 것 또한 인지할 수 있는 공간. 그래서 칼 육이라는 학자는 내적인 실제와 외적인 실제가 공존하는 공간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고, 우리가 이제 이 책이 우리 함께 있는 책이 11장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10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 9장에서는 고유 감각 훈련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나의 의지로 몸을 움직이는 뇌의 부위와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몸을 움직이는 뇌의 부위가 다르다고 하죠. 그래서 나의 의지로 나의 몸을 움직일 수 있다는 생각, 나의 의지로 나의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생각, 그것은 자의식은 실은 그렇기 때문에 착각에 불과하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어요. 그래서 목 차크라가 이제 목반다를 통해서 잘 잠겨지면 내적인 실제만 머무른다는 미간 차크라를 조금 인지할 수 있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미간 차크라의 메시지 혹시 기억나세요? 미간 차크라를 아즈나 차크라라고 부르죠. 아즈나. 있다, 따르다, 연결하다, 명령하다, 스승, 구루 이런 뜻을 담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간 차크라, 나를 움직이는 더 큰 의지만 머물고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미간 차크라의 메시지는 내어 맡김, 초연함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내맡기는 연습을 좀 해볼 것이고, 미간 차크라 얘기할 때 제가 늘 얘기하는 6가지 정화법이 있죠. 이제 아유르베다 정화법은 판차카르마 5가지 정화법으로 분류하고, 요가 정화법은 샤카르마 6가지 정화법으로 분류를 해요. 그래서 6가지 중에서 무려 반 3가지가 미간을 씻어내는 정화법이라고 하죠. 이걸 볼 때 우리가 요가를 수행했던 사람들이 이 미간의 공간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 알 수 있죠. 그래서 인도의 스승이라고 불리시는 분들이 미간에 빨간색 점을 많이 찍고 있고 미간을 명상점으로 많이 여기기도 하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정화법이 바로 넷띠예요. 코세척법, 양쪽 코의 에너지가 조율되는 공간, 만나는 공간이 미간이라고 하죠. 그래서 오른쪽 코로 소금물을 왼쪽 코로 흘려보내고 왼쪽 코로 오른쪽 코로 흘려보내는 것을 이제 넷띠라고 해요. 그래서 요 넷띠를 지금 우리가 소금물로 다 세척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 있는 호흡법이 바로 나디 쇼디, 나디 척수를 정화시켜준다는 교대 호흡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교호흡, 교대 호흡이라고 불리는 나디 쇼디를 이제 아사나 안에 적용해 볼 것이고, 두 번째가 이제 정내 호흡, 이마시키 호흡이라고 불리는 까팔라바티 호흡이죠. 그래서 바시카 호흡, 불의 호흡, 마시는 호흡도 강하고 내쉬는 호흡도 강했다면 까팔라바티는 마시는 호흡보다 내쉬는 호흡이 좀 더 강하고 빨라서 미간 쪽으로 에너지를 깨워주는 호흡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미간의 에너지를 깨워주는 정내 호흡도 한번 해볼 것이고, 세 번째가 바로 뜨란다까 촛불 명상이죠. 그래서 우리 자의식이 형성되는 사춘기 전후로 이 전두엽과 연결되어 있는 손가체와 뇌하수체 부분이 석회와 태어나기 시작한다고 해요. 그래서 내 안에서 답을 구하기보다는 외부에서 답을 구하기 시작한다고 하죠. 그것을 막아주는 대표적인 명상법이 촛불 명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달이 점차로 어두워지고 있던, 달이 비워지는 시기, 어둠이 강해지는 겨울 중에서도 가장 어두운 절기 동지에 이제 권장하는 명상법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수업 마치는 시점에 뜨란다까도 간단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새벽이나 밤 시간에 한 10분, 20분 초에만 시선을 묶으셔서 눈물을 흠뻑 흘리는 것이 좋다고는 하지만 우리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 5분 정도만 한번 초를 명상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상에 집중하는 명상법을 또 사구나 명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10장에서는 또 니르구나 명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대상이 없는 그 고요함에 의식을 모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내가 경험자뿐만이 아니라 기억자뿐만이 아니라 배경자라는 것 또한 인지할 수 있게 된다고 하죠. 그래서 10장의 소주제가 이제 전전두엽 피질 활성화를 위한 내면 소통 명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 우리가 그러한 나를 조금 더 확장시켜 줄 수 있는 삶을 좀 더 전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야를 깨우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감정이 좀 내려놓아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을 다스리는데 바로 편도체에 대었어요. 그래서 편도체를 안정화시켜주는 움직임 명상 2가지 테크닉이 제한되고 있었죠. 첫 번째는 내부 감각 훈련, 내 안쪽에 장 쪽의 움직임에 주의를 기울이는 의식적인 움직임이었고, 두 번째는 고유 감각 훈련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의지하지 않아도 나를 이미 잘 움직여주는 어떤 내부의 어떤 시스템이 이미 있다는 거죠.
나의 움직임을 신뢰함으로써 좀 더 불필요한 긴장을 놓아내는 연습을 통해서 우리가 움직임을 통해서 편도체를 좀 안정화시킬 수 있다면 인지하는 뇌, 조금 더 사랑의 에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뇌, 전두엽의 뇌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장에서는 이제 전두엽 활성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참조 과정 훈련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니루구나 명상이 소개가 되고 있거든요. 격감 명상, 숨과 숨 사이에 잠시 머무름으로써 그 고요함을 인지할 수 있는지, 그 고요함을 허용하게 해주는 배경자를 인지할 수 있는지, 외부에서 나를 보는 시선보다 좀 더 내가 나를 보는 시선이 중요해지는 그런 자아가 또 배경자, 주인 자아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정지하는 순간을 통해서 이런 자기 참조 과정 훈련도 한번 해볼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라자스의 상태를 두잉의 상태, 움직이는 상태라고 하고 사뜨바의 상태를 비잉의 상태라고 하죠. 그래서 이 두잉을 잘 깨우면, 움직임을 잘 깨우면 빙의 상태, 좀 더 나를 잘 볼 수 있다고 하죠. 그래서 오늘 두잉의 연습과 빙의 연습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요가 아사나에서도 자세가 좀 확장이 되면 부잉 호흡법이 가능해지죠. 의식적으로 숨을 좀 깊게 쉴 수가 있어요. 그렇게 숨의 공간이 좀 넓어지면 내가 애쓰지 않아도 그저 쉬어지는 숨을 좀 관찰할 수 있죠. 그것을 이제 빙의 상태라고 부르죠. 그래서 오늘 빙의 상태도 한번 경험해 보실 것이고, 이런 빙의 상태를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는 감정에 대한 소개가 되고 있어요. 첫 번째 감정이 이제 자타긍정 명상이라고 해서 용서의 마음이 소개되고 있어요. 용서, forgive라고 하죠. 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나를 위해서 줄 수 있는 마음, 혹은 타인을 위해서 줄 수 있는 마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용서는 화해를 뜻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상대가 필요 없다. 나 혼자 그냥 그 상대에게 그 마음을 주면 된다. 더 이상 당신으로부터 내가 아프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주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forgive,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주는 것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고, 수용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forgive에서는 이제 아힘사에 대한 설명을 하고 계시고, 아힘사, 야마의 한 상황이기도 했죠. 친절한 것, 타인을 해치지 않는 것에 대한 상황을 또 얘기하고 계시고, 수용에서는 산도샤에 대한 상황을 얘기하고 계세요. 산도샤, 만족하는 거죠. 그래서 산도샤란 이미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만족하는 마음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집착과 선호를 분류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제 새해가 시작되죠. 새해가 시작되고 다이어리도 막 사면은 버킷리스트 이런 것들이 적혀져 있기도 하죠. 근데 무언가를 희망해서 그것이 얻어져도 좋지만, 그것이 얻어지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아도 그것에 의해서 내가 불편하지 않은 상태가 선호다. 근데 그런 게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가 고통받는 마음은 집착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수용에서 이야기하는 상태는 이 선호의 상태다. 무언가를 선호해도 되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나의 상태를 좀 분별할 수 있다면 이것이 집착의 상태였는지 혹은 수용 선호의 상태였는지 좀 분별할 수 있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장을 읽으면서 좀 제 버킷리스트도 조금 수정이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존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면서 나마스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계세요. 존중, 리스펙트라는 뜻이죠. 나를 다시 본다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해요. 내 안에 그러한 스토리텔링을 일으키는 나를 보호하려는 방어기제, 자의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관찰하는 내가 있다는 것, 그게 나의 진짜 자아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말이 바로 나마스테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나마스테, 내가 소중하다는 걸 좀 자각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인정 중독으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게 된다고 하죠. 그래서 악플 같은 거를 누군가가 악플을 달거나 누군가가 나를 험담한다고 해서 내가 나를 해치지 않는 마음에 대한 이야기까지 하고 계세요. 그래서 누군가 나를 험담했을 때 그 험담의 대상은 실은 내가 아니고 그 사람이 만들어낸 어떤 환상의 인물이기 때문에 그거로부터 아파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까지 나누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우리 강아지나 아이를 케어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좀 아실 거예요. 그저 퍼주는 마음이죠. 그래서 주인은 그저 퍼주는 사람이다, 리더는 그저 퍼주는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면서 이 주인에 대한 마음을 해요. 그래서 우리 몸과 마음의 주인은, 나의 몸과 마음의 주인은 나죠. 그래서 내가 나에게 퍼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이제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달 명상할 때 밤의 시즌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달은 밤의 어두움을 정화시켜주는 존재로 상징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밤에 이렇게 부정적인 에너지를 안고 자거나 누군가와 싸우는 것은 뇌 건강에 굉장히 좋지 않다고 해요. 뇌에 새로운 신경 회로가 만들어지는 그 밤 시기에 그런 부정적인 에너지가 쉽게 입력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시기를 잘 보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감사일기가 표현되고 있어요. 그래서 나의 자의식만으로 이 삶이
진다는 마음을 좀 내려놓을 수 있는 원리를 관계 동창이라고 하죠. 우리가 관계 맺어지기 때문에 함께 잘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마음을 낼 수 있을 때 이 자의식을 좀 내려놓음으로써 감사의 마음을 좀 일으킬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버킷리스트 하나 중에서 감사일기 써보기를 한번 적어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런 용서, 수용, 존중, 사랑, 감사의 마음을 도와준다는 전두엽을 한번 옴찬칭으로도 깨워볼 것이고 이런 샷가르마로도 한번 깨워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특히나 이 칼 융가 차크라라는 책에서는 각 차크라마다 이런 자세를 하면 좋다라고 또 제한이 되고 있어서 저희가 6강 시간부터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간 차크라는 미간을 바라보는 롤업 롤다운 자세가 제시되고 있어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롤업 롤다운 자세를 수리에 나마스카라에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